그 혹시 지금 스터디 같은 데서 공부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쭉쭉 들어보세요. 스터디 같은 데서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언론 준비 공부들 하고 계시죠? 또는 뭐 물어봐야 되나? 그래요. 그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원래는 1시간인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공개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신문사 준비 어떻게 하고 어떤 것 전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 방금 전에 우리 이영동 과장이 설명한 대로요. 요새 사실은 종편이 새로 4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문 방송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급해서 지금 아마 예년보다 좀 빨리들 막 뽑는 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사람 빠져나가는 거에 대비해서 미리 충원을 해놓겠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동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하반기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세틀다운 돼가지고 끝이냐면 이게 아마 한 3년 정도는 계속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종편 4개에서 사람 수용하면 이쪽에서는 자꾸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 준비하시는 분은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아마 문호가 많이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 쪽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나 신문에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 신문사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군대 가서 3년 동안 앞으로 난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어차피 인생에서 한번 자기 직업을 갖는 건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 고민을 한 3년을 했더니 돈 버는 일 아니면 뭐 권력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게 제일 좋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쪽 언론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이쪽이 사실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은요 일이 좀 고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철학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뭐 지난번에 돌아가신 전임 고대 총장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인은 사실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월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게 언론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기자, 전에 저희 사장 하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시고 청계산을 주로 올라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기억에 참 남는 게 야, 기자는 셋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 여기 이제 물론 PD 하시는 분, 뭐 아나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냐고 그랬더니 글을 아주 잘 쓰거나 맛깔나게 잘 쓰거나 아니면은 기획을 잘하거나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구성한 시험 볼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 따라서는 방송도 보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는 기획안을 시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둘 다 못하면 특종을 잘하거나 셋 중에 하나만 잘하면 훌륭한 기자로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매체의 종류가 좀 많아졌죠. 옛날에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뭐 스포츠신문 같은 전문지, 뭐 그리고 공중파 방송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인터넷 뉴스들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특종을 하면 5분 후에 얘들이 갖다 베껴가지고 바로 자기네 기사로 소화해서 하는 형식으로 지금 인터넷 뉴스 쪽이 많이 뜨고 있고요. 여기 제가 4개 적어놨죠? 저기 종편 텔레비전, 조중동 매경. 그 다음에 지금 언론사가 이제 지각 변동한다고 써놨는데 그거는 종편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언론사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메이저 플레이어나 마이너 플레이어나 사실 엇비슷하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 메이저 플레이어하고 마이너 플레이어하고 간극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벌어져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메이저 플레이어 언론사들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월급을 가지고 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마이너 플레이어 가면 자기 기사의 영향력 자체가 좀 많이 줄잖아요. 그죠? 월급도 줄고 기사의 영향력도 줄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 쪽을 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거죠. 서류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실무평가, 최종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서류 심사가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예 누구나 원서 내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4,000명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빌리는 돈도 많이 나가고 또 뭐 시험 진행 요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8, 9년 전부터 그 서류 심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잠재력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회를 안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이 서류 심사 쪽이 없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겨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회사들이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필기시험이라는 거는 뭐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조선일보 서류심사 국어, 영어, 논술, 장문 여기 논술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재, 인터뷰, 집단 토론, 최종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자꾸 안 되네. 미안합니다. 아, 되네요. 예, 예. 여기 표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톡트라는 걸 보죠. 1차에서. 이게 뭐 판단력 평가라는 건데 보통 보면은 기자, PD 이번에 지금 JTV에서 기자하고 PD하고를 뽑고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이 9등급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잘하는 등급인데 보통 6등급이나 7등급 정도에서 커트라인을 자르더라고요. 톡트. 다만 제가 여기 그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6, 7등급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장문하고 국어 종합교양 이런 식으로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논술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논술이 보기 시작해요. 회사마다 전형이 조금씩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 장문을 보면은요 유형이 작년까지 논술형 장문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장문하고 논술하고 분리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단 토론도 하고 현장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동아일보는 이거 특징이 나중에 면접 끝나고 나서요. 자기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 준 다음에 너 스스로를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의 언론관이나 이런 거를 발표를 쫙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합숙평가, 다른 데도 합숙평가하는 데들이 좀 있는데요. 저기 수유리에 있는 무슨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합숙평가 하면서 편집 연습도 하고 나가서 취재해오라고 하고 해서 실제로 2박 3일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기자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는 논술이 없어요. 장문만 보고 기사 쓰기만 봐요. 그 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죠. 이거는 이제 아나운서, PD, 기자 다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MBC도 특별한 특징 없고요. SBS도 특별한 특징 없는데 요 방송사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은 2009년 그러니까 2010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0월 14일 그러니까 10월 말 보통 언론사들이 다 요때쯤 뽑습니다. 근데 지금 서둘러서 뽑는 건 종편 인력 때문에 미리 사람 확보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고요. SBS나 MBC 같은 데는 아직 안 뽑았어요. KBS는 지난번에 시험 8월 달에 봤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원래는 상반기에는
한 5월쯤에, 하반기에는 10월쯤에 이렇게 이게 레귤러하게 돌아갔는데 요즘 그게 지금 자꾸 무너져가지고 연중으로 자꾸 뽑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셋 들어보신 분? 테셋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때요?